안녕하세요. 매번 사연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네요.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 오랜만에 동서를 만났어요. 부쩍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얼굴도 푸석푸석한 게 요즘 여간 고생이 많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 동서가 무지막지하게 싫었어요. 조금 꼴불견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결혼 3년 차가 되던 시절이었고 제 나이가 31살일 때입니다. 남편한테 1살 차이 연년생으로 동생이 있어요. 저한테는 도련님이죠. 도련님이 그때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간호사였고 그 사실에 저희 시부모님께서 동서를 꽤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갖는 이미지가 좋잖아요. 봉사와 희생정신이 강한 그런 이미지요. 저는 아픈 사람 근처에만 가도 똑같이 아파지는 것 같아 절대 꿈도 꿔본 직업군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도 동서를 엄청 좋게 봤어요. 처음 도련님이 결혼한다고 동서를 온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준 날이었어요. 간호사란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라 그런지 아주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었어요. 제잘제잘 떠들면서 동서의 주도로 식사 자리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 동서가 저에게 언니는 무슨 일 하시냐면서 개인적인 것들을 물어보더니 제 가족들부터 해서 호구조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간호조무사를 하고 있는 여동생이 있는데 동생 이야기 들어보면 조무사라는 이유로 간호사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한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외국계 회사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 밝히고 제 가족과 연관된 다른 질문에는 되도록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외국계 회사를 다닌다고 하니 회사 이름이 뭐냐, 회사는 규모가 어떠며 위치는 어디냐,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냐, 심지어는 제 연봉이 얼마인지 물어보더군요. 제가 얼마 받는 것까지 처음 보는 자리에서 물어본다는 게 조금 그래 보이긴 했어요. 사실 제가 받는 연봉이 적은 편이 아닌데 어디 가서 돈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취직했을 때는 연봉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자체가 신입기간에는 연봉을 적게 주다가 연차수와 경력이 쌓이게 되면 연봉을 많이 올려주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오르는 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신입직원이었으니까 연봉이 엄청 적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받는지는 남편만 알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그 당시 제가 얼마를 받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받던 것보다 2배가 넘게 올랐지만 괜히 잘난 척하는 것인가도 싶고 솔직히 시댁 식구들한테 제 연봉 오른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도 않아서 동서의 질문에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제가 결혼 준비하던 당시에 받던 연봉을 동서에게 말해주더군요. 첫째 며느리는 한 달에 200은 벌걸? 여자치고는 잘 버는 편이지 라고 대답을 하니 동서가 200 정도가 잘 버는 거라고요? 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이 우리 와이프는 어쩌고 하면서 추켜 세워주고 결혼할 상대 챙겨주는 건 알겠는데 대화의 화제가 동서랑 제가 버는 돈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하듯이 말하고 있어서 정말 기분이 조금 그랬네요.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동서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동서가 자기 연봉을 그냥 오픈해버리더라고요. 3교대 할 때는 거의 4천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주간 근무만 하느라 그때보다 조금 줄었다면서 말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저 들으라는 식으로 자랑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어차피 자리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도련님하고 동서였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하고 도련님 내에서 넷이서 따로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동서가 갑자기 제 동생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제 동생이 조무사 한다면서요? 하면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아마 도련님이 말해준 건가 싶었어요. 동서는 오지랖을 부리며 저한테 제 동생이 궁금한 게 있으면 자기 연락처를 주라고 말하면서 도와줄 게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무사는 비전도 없고 간호사들한테 무시당하는 직업이니 동생한테 더 늦기 전에 대학 가서 진짜 간호사가 되는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제게 충고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간호사 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면서 자기가 얼마나 피 터지게 공부했는지 주구장창 설명을 늘어놓더니 일반 사무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차원이 다르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일반 사무직을 하고 있는 저를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누가 들어도 저 들으라고 하는 식이었지요. 동서가 하는 일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엄청 고귀하고 대우받는 일을 하는데 말하며 저를 깎아내리려 드는 게 뻔히 보여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저희 집에서 하게 되었어요. 식사 준비하는데 동서가 저를 도와주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저희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살림들 보고 이건 어디 브랜드냐 물어보고 가격은 얼마냐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얼마 뒤 동서네가 신혼집 집들이를 한다고 저희 부부를 초대했는데 정말 저희 집에 있는 가전들하고 전부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에서 보란듯이 한 단계 상위 모델들로 장만을 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오지랖 부리고 잘난 척하는 동서가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지만 제가 결혼 파토 낼 것도 아니고 이제 한 식구가 될 사람인데 잘 지내봐야지 하는 생각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동서는 한 식구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동서의 잘난 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네와 도련님네 함께해서 식사를 하고 나서 제가 계산을 하러 가면 동서가 쪼르르 따라 나와서 자기 카드를 들이밀며 언니가 돈이 어딨냐고 그 돈으로 언니 필요한 거 하시라면서 자기가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말하는 투가 자기가 저보다 돈을 잘 버는 줄 알고 동서가 아니라 제 형님 노릇하려고 한다고 해야 하나. 도련님네 신혼집이 가까운 편이라서 부부끼리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할라 치면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니네 회사는 그 돈 주고 사람 부리면서 늦게까지 잡아놓냐면서 정작 회사 다니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더 열을 내더라고요. 늦게 온 저를 걱정해주며 회사를 까듯이 말하지만 실상은 저한테 그 돈 받고 그 시간까지 일하냐를 돌려서 말하려는 게 너무 티가 났어요. 그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버이날도 다가오니 시부모님 그때에서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어느 정도 드리자고 했더니 엄청 걱정해주는 표정으로 언니?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드리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언니네 그 정도 형편이 되세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해 여름은 남편하고 휴가 맞춰서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이 생기기 전에 유럽에는 꼭 다녀오자며 벼르고 벼르다가 다녀온 여행이었는데 휴가 때는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말에 언니 돈 잘 버나 봐요. 아주버님이 아주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하며 빈정대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고는 얼마 뒤에 저한테 와서 자기들도 내년에 유럽 여행 가기로 예약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사건건 저랑 비교하려고 하고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기는 하는데 솔직히 사소한 거 가지고 동서랑 기싸움하느냐는 소리 들을까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의 원흉이 동서가 저보다 잘나고 돈도 훨씬 잘 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도련님이나 제 남편이나 직장도 비슷한 수준이고 버는 돈도 큰 차이가 없으니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두 부부를 비교했을 때 자기들이 더 형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제 입으로 동서한테 응? 사실 내 연봉은 얼마야? 너보다 많이 벌지? 하는 것도 우스운 것 같고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 생각했어요. 부부끼리 자주 식사를 하는 편인데 도련님네를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일부러 음식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놨고 서재로 쓰고 있는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켜서 전년도 연말정산했을 때 받아놓은 원천징수를 켜놓고 9월달 월급 명세서도 같이 열어놨어요. 9월달 월급에 명절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수령액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전년도 원천징수도 비과세 제외하고 5천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고요. 준비는 모두 끝났고 동서가 도착했을 때 아직 식사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고 좀 쉬고 있으라고 말해줬어요. 동서 습성상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뭐 새로운 거 있나 없나 집안을 둘러보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거든요. 일부러 서재 앞문에다가 이번에 새로 산 명품 가방을 걸어놨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동서가 이거 못 보던 거라고 언제 이런 걸 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련님을 부르더니 이 가방 얼마 정도 할 텐데 아주버님 또 큰 돈 쓰셨겠네 하면서 저 들으라는 식으로 조절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이번에 새로 산 거라고 급하게 음식 준비한다고 방 안에 둔다는 걸 깜빡했다고 동서에게 괜찮으면 방 안에 옷장에다가 넣어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언니 형편에 이런 가방이 어쩌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면서도 꼭 저 들으라는 식으로 가방이 얼마인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마 제가 일부러 보라고 켜놓은 컴퓨터를 보고 있었나 봐요. 두 사람이 방에서 나오면서 도련님이 저한테 와, 형수님 엄청 부자셨네? 하면서 왜 말 안 해줬어요? 라고 말하며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동서 자랑에 한마디 해줬으면 싶었던 미련퉁이 남편이 그제서야 도련님네한테 몰랐냐면서 돈 그렇게 벌기 시작한 지 한참 됐다고 아마 도련님하고 자기하고 합친 거보다 저 혼자 버는 게 많을 거라면서 그제서야 제 자랑을 해주기 시작했네요. 동서는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식사 준비 끝나고 밥 먹는데도 무슨 나라 이름 백성처럼 깨작대면서 먹다가 멍하니 어딘가 응시를 하고 괜히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고요. 제가 동서에게 이거 비싼 고기인데 입에 안 맞아요? 이번에 보너스가 넉넉하게 나와서 비싼 걸로 산 건데 아까 동서가 걸어준 그 가방도 이번에 보너스 받은 걸로 하나 산 거예요. 하면서 자랑을 했죠. 평소에는 가방 얼마 주고 샀냐, 생일 선물 받은 거냐 등등 꼬치꼬치 물어볼 동서가 그날따라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식사 후에 제가 내어온 커피만 마시고 바로 집으로 갔어요. 별거 아니겠지만 풀이 죽은 동서 뒷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분이 풀리며 너무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어디 가서 돈 얘기나 회사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동서의 비교질이 참 지치고 동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요즘 코로나다 뭐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고생하는 동서 보면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동서가 하는 행동거지가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지 요즘 동서 일하는 거 보면 정말 밤낮 없이 그 위험한 데서 고군분투하고 환자들뿐만 아니라 병이 더 확산되지 않게 정신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의미로는 존경스러워요.
저는 정말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일을 저희 동서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같이 식사할 때 파견근무로 돈을 7천 가까이 벌었네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걸 보니 이참에 또 자기 자랑 시작하려는가 싶기는 한데 이번만큼은 동서한테 져주려고요. 지금은 동서네랑도 사이도 좋고 서로 힘이 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사연 있으면 또 보내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